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모델 데이터 분석이라는 교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요. 이 교재 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음, 자, 네. 어, 교재 PDF 페이지로는 1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보시고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준비가 다 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운로드 후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준비가 되셨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예, 답변을 주시는 분이 4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늦더라도 답변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요. 음. 자,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반응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를 빼고 혼자 강사님이 나간다 뭐 이런 느낌 아니고 같이 가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게끔 저한테 제가 반응을 체크를 할 때 반응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분인데 지금 한 분이 계속 안 주시고 계시는데 이거 지금 같은 분이 PC를 2대로 들어왔나요 혹시?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분 정도 반응 주시면은 제가 진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오늘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교재는 첫 번째 보이는 거가 공공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이 교재 메인이 되는 데이터가 기온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질학과도 아마 기온하고 약간의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어떤 특정 시절에 뭐라 그럴까 비가 많이 왔다거나 아니면은 이 뭐 해일 같은 거가 많아서 어떤 지형에 영향성을 줬다. 뭐 이런 것들도 떤 특정 변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질에 해당하는 거가 왜 그렇게 됐을까의 변인들을 또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땅에 해당하는 이런 그 뭐 침식 작용이라든지 뭐 풍화 작용이라든지 뭐 등등에 해당하는 거가 기온하고도 맞는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온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이 교재의 핵심이에요. 이 교재의 핵심이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한 번이 되면은 한 바퀴를 돌아간 거예요. 한 바퀴 돌았고 자 그 뒤쪽에는 인구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이 교재 자체가 공공 데이터 가지고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없으면은 빅데이터 분석도 힘들 뿐더러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확보가 먼저 되셔야 된다. 근데 데이터 확보를 할 때는 정말 지금처럼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참 좋겠죠. 왜? 데이터가 없으면 시작을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작년과 어제까지는 뭘 배우셨어요? 파이썬 문법을 배우셨는데, 이제는 실전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이 파이썬 문법을 통해서 분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이제 중급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논문에 해당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특정 그 데이터도 있을 뿐더러 공공 데이터 아마 지질 쪽에서 뭐 어떤 학회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나가 모아서 그죠? 데이터를 모아서 공유를 하는 이런 사이트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에서 데이터가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CSV 파일 이런 걸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신 코드에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내가 원하는 분석의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파이썬 문법을 잘 모르시면은 오늘 이 그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어제 파이썬 이 문법을 조금 배웠다 하시면은요. 오늘 하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2022년도에 배우셨던 분들은 기억을 좀 상기를 좀 하시면서 제가 아마 좀 디테일하게 나갑니다.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나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콜앱을 사용하실 거예요. 콜앱을 사용하실 거고, 자, 설정을 간단하게 하자. 설정에 해당하는 거는 마크다운에 해당하는, 코드랑, 그 다음에 우리 설명에 해당하는 어제 배운 개념으로는 코드셀과 텍스트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정리를 하면서 오늘 나가볼게요. 어제도 그렇게 좀 나가보긴 했는데, 오늘은 진짜 찐으로 그렇게 나가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잘 정리되어 있어야 어떻게 되죠? 나중에 또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그런 정리까지 같이 잘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CSV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CSV는 콤마 세퍼레이트 밸류라고 저희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CSV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 성별, 나이 이런 식으로 하셔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름에 해당하는 거와 성별에 해당하는 거가 콤마로 구분되어 있다. 콤마 세퍼레이트. 그지? 구분되어 있는 밸류. 하나하나가 밸류예요. 밸류. 이거 밸류예요.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CSV 파일이라고 합니다. CSV. 그래서 이렇게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들을 CSV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이 눈에 해당하는 게 시, 그 다음에 각에 해당하는 게 대립각을 세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각을 세워요. 각을 세우면 뭐죠? 아, 구분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게 시각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텍스트로 들어가 있는 것들, 이게 지금 한 줄, 그죠? 어떻게 보면 1행만 있기 때문에 눈에 보기가 쉽지만은 이게 10만 건, 20만 건이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눈에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자,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자? 차트를 그려내시면은, 눈에 좀 잘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본 공공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요, 아마 이 교재에서는 1907년부터 아마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기상청 혹은 공공데이터 포털 이런 데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1907년부터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전쟁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기록을 하시는 분이 전쟁 때 기록을 당연히 못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가 예전에는 이제 수작업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이때 손으로 만약에 2023년 1월 19일은 25도였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누락할 경우가 있어요. 그치? 혹은 이제 데이터를 옮기다가, 봤더니만 어떻게 되더라? 한 셀이 한 개가 비어.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 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결국에는. 자, 이렇게 빈 셀이 생기게 되면은 데이터 분석에 해당하는 걸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 셀에 해당하는 거를 없애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 빈 셀에 해당하는 곳에 대체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평균 대체, 최빈값 대체,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데이터가 크게 많지는 않아서 빅보다는 그죠? 그냥 데이터 분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7년부터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은 그 양에 해당하는 거가 크게 많지는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빅 붙이는 것보다는 우리 데이터 분석해보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봤더니 내 생일의 기온 변화. 한마디로 뭐 제가 40살이라고 하면 40살이라고 하면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까지의 연도에 해당하는 내 생일이 있었을 거예요. 내 생일에 온도 데이터 값만 쭉 가져다가 차트에다가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죠? 만약에 40년 전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의 온도가 있을 거고, 현재의 온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온의 그래프들을 추세선이나 아니면 이 뭐 평균값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본다고 했을 때, 옛날에 비해서 지구 온도가 약 2도에서 3도 혹은 뭐 더 이상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에 해당하는 거가 의심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의 분석 결과를 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머신러닝 하게 되면은 이 원본 데이터 가지고 일단 시각화 먼저 합니다. 시각화를 먼저 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확인이 끝나서 어떤 성향에 해당하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 그럼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분석 결과 중에 하나의 결과로 낼 수 있게끔, 그죠? 타겟팅 해가지고 분석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신경을 써서 결과를 내야 되겠죠. 써놓고. 자, 한 바퀴 이렇게 요만큼을 잘 돌면 좋겠어요. 요만큼만 잘 돌면.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대중교통 데이터 이렇게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설명할 때는 이걸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의 이 데이터가 달라지면서 이 과정은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은데 데이터가 달라지면서 그 다음에 데이터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이제 인구 공공 데이터를 가져다가 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는 주로 어떤 특정 지역이 인구가 어떻게 발전했더라, 변했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인구는 이제 제가 이제 40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40년 전에 뭐 한 200만이었다라고 칠게요. 200만이었는데 현재 2023년에는 뭐 50만, 뭐 100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해당하는 이 인구의 그 비율과 비교를 했을 때 수도권에 집중되더라.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인구의 몇 퍼센트 살더라. 혹은 제주도는 삼다수라고 해서 이 삼다 중에 하나가 여성이 많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정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봤을 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논문에 해당하는 것도 다 동일해요. 논문에 해당하는 거는요. 현재 나와 있는 가설과 이런 논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내가 데이터 갖다가 검증을 해봤더니 이 논문을 썼던 시점과 현재 시점 혹은 논문을 쓰신 분의 이 주장이 현재는 다르더라. 혹은 그 주장이 틀렸더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걸 데이터 분석 갖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공학 데이터 갖다가 여기서는 항아리 모양 그래프라고 했지. 그래서 그 그래프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차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른 차트를 써보고 파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자처럼 원형 차트. 피자에 뭐 조각 떼내는 것처럼 이런 차트가 파이 차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대중교통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 대중교통 데이터는 우리나라 데이터 중에 티머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 티머니 데이터 갖다가 정말 어떤 역이 그 환승이나 아니면은 이동에 해당하는 게 많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지하철역에 해당하는 거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일반 역이 있고 역 그 호선과 호선을 갈아탈 수 있는 이런 그 역들이 있죠. 그래서 이 호선과 호선을 갈아타는 이런 역들의 이 개찰구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10명이 지하철 탔어. 지하철 탔는데 어, 결제하는 인원은 8명 정도 되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2명은 무임승차 혹은 나이가 이제 많아서 혹은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분들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 이런 게 이제 데이터, 대중교통 데이터 프로젝트다. 그래서 8시간 동안에 이거를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는 1, 2에 해당하는 것 정도는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한 바퀴 돌게 되면
우리 수업 이후에 3, 4에 해당하는 것들 교재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자, 5장에 해당하는 거는요. 일단 데이터 분석에 파이썬을 공부를 한다고 하게 되면 가장 필수적인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 중에서는 넘파이랑 판다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넘파이라고 하는 게 수치 분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로켓이나 우주 항공에서도 쓸 수 있는 패키지고요. 그만큼 음, 계산에 특화되어 있는 패키지예요. 우리가 쓰는 게 약한 패키지가 아니다. 이 얘기고요. 판다스라고 하는 거는 엑셀과 SQL을 합쳐놓은 파이썬 패키지예요. 그래서 엑셀에 해당하는 거 잘 아실 거고 SQL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SQL에 해당하는 이런 또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고 보시면 돼요. 물론 판다스 말고 이제 SQL에 해당하는 패키지가 또 따로 있기도 해요. 따로 있기도 하지만 판다스가 어느 정도 커버링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패키지는 또 필수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데이터 여기 뭐야 그 파이썬 문법 배우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데이터 분석한다고 하면은 바로 배우는 거가 넘팡이랑 판다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라이브러리는 깊게 다루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넘파이 판다스는 거의 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바뀌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거를 또 응용을 하면은 또 무궁무진한 이런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엑셀도 여러분들 기능 다 못 쓸걸요? 기능이 한 10% 혹은 뭐 많이 쓰시는 분은 한 많이 쓰면 3, 40% 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그 IT 자체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이것저것들을 필요할 때 뭐 하시면 돼요? 찾아서 그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API 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런 사이트에서 그죠? 사전 찾듯이 어떤 기능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이 코드에다 적용하고 코드에 적용된 거를 가지고 분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고 이제 파이썬 병아리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어제 이제 배웠던 분들은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입력, 출력, 입력, 인풋, 출력, 프린트, 변수, 그죠? 변수 네이밍하는 방법 이런 거 배웠고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포반복문에 해당하는 거는 반복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 포반복문. if 조건문,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래밍이 동작하게끔. 리스트, 우리 파이썬에서 가장 사랑하는 데이터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변수에 해당하는 단점을 극복한 거다. 변수는 값 하나를 저장한다고 하면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값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형이다 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까먹었다 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 병아리반에 해당하는 거가 맨 뒤에 부록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쭉 뒤로 한번 가볼게요. 쭉 뒤로 한번 가보셔서 내가 좀 까먹었어요 하시면요. PDF 페이지로 네 여기 있네요. 28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파이썬 쓴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요 브록에 있는 내용들 있죠. 브록에 있는 내용들에 해당하는 거를 쭉 이렇게 보시면서 가실 거예요. 보시면서 가실 건데요. 아마도 어제 제가 초급반에 해당하는 분들하고 같이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앞에서 이제 제가 코드 설명할 때 느낌이 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좀 까먹었다 하시면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보세요. 뭐를? 여기 있는 코드를 한 번씩 돌려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오늘 1교시기도 하고 어제 배웠던 내용을 또 복습도 살짝 할 겸 이쪽에 대한 내용을 1교시에는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왼쪽에 교환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구글
켜볼게요. 자, 구글 콜앱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습하고 같이 연계가 되실 거니까 어, 구글 가서 콜앱이라고 검색을 하고 첫 번째 나오고 있는 레버토리, 콜라보토리에 대한 거를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숫자 4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자, 인터넷 키시고 구글에서 검색을 콜앱으로 하셔서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콜라보토리에 대한 걸 클릭.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팝업이 있는 경우가 있고 팝업이 안 나오는 경우는 죄송합니다. 파일에 새 노트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새로운 콜앱 IDE 통합개발 환경이라고 어제 이제 알려드렸고요. 첫 번째 하실 부분은 이 부분에 오늘의 날짜를 먼저 쓰겠습니다. 230119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는 이제 모두의 데이터 분석이야. 모두의 데이터 분석 언더바 병아리바 이런 식으로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은요 챕터에 해당하는 거가 바뀔 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날짜와 모두의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교재 이름 그 다음에 병아리반에 해당하는 챕터 이렇게 하셨고요. 자 파이썬 기초에 해당하는 걸 빠르게 훑고 보고 지나간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개념에 해당하는 거는 자세한 부분은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념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자세하지 않고 코드 중심이다. 그지?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거가 코드 중심, 한마디로 코드에 대한 걸 보고 이게 어떤 건지를 역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초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볍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파이썬 배우는 사람들의 맛보기로 읽으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코드를 같이 한번 입력을 해 보실 거야. 같이 한번 입력해 보실 건데요. names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그 대괄호로 했기 때문에 리스트형 변수입니다. 리스트형 변수고 여기 안에는 초파, 루피, 상리, 조르라고 하는 이게 원피스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파 쉼표 찍고 그 다음에 루피 쉼표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상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로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캐릭터 이름을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줬고 자 네임즈라고 하는 거에 거기에서요 점 하시면 하위 메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offend라고 하는 거는요 어제 이제 이런 거 배우기는 했는데 너무 뒤쪽에 그죠? 오후에 좀 빨리 나가서 다시 한번 보고 있네요. 자, append라고 하는 거는 A, P가 F터, 펜드가 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현재 나와 있는 거 초파, 루피, 상디, 조로가 그 뒤에 뭘 붙이겠다? 여기 나와 있는 해적왕을 붙이겠다. 자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고 프린트 구문을 한번 써볼게요. 프린트 네임즈 이렇게 일단 동작을 시키시면은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 그죠? 왜요? 구글의 슈퍼 컴퓨터에 내가 임대해서 특정 영역을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당이 되면은 이 결과값에 해당인 게 이렇게 나오더라. 원래 네임즈에 들어가 있는 거가 초파부터 조로 여기까지였는데 거기에 어펜드를 통해서 해적왕 이렇게 붙여졌죠. 그래서 결과는 해적왕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적왕까지 들어가 있는 5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 5개의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의 분석에, 그죠? 투입해서 쓸 거기 때문에 포인 구문이라고 했어요. 포인 구문에 해당하는 거는 반복 구문이고, 이 인 뒤쪽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이런 변수를 써야 되고요. 이 변수를 그 변수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를 이렇게, 그죠? 주로 이 뒤쪽은 s가 붙어 있는 복수, 그 앞쪽은 s가 없는 단수 이렇게 쓰더라, 그죠?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신 상태에서 이 네임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프린트 해보세요. 지금 하는 작업은 중간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거를 확인하시면서 가는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인터프린트 이 얘기도 했어요. 그지? 그래서 중간중간 결과를 지금 좀 확인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아, 포부문을 통해서 초파부터 해적어까지 한 개씩 이렇게 한 개씩 잘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한 개씩 한 개씩 잘 들어오는 거에 뭘 붙여보자? 렌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붙여봅시다. 라고 돼 있어. 자, 렌이라는 거 한번 붙여보자. 렌에 해당하는 걸 붙여볼 건데, 렌에 해당하는 거가, 일단은, 이렇게 돌리게 되면, 뭐,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치? 그래서, 현재, 3에 해당하는 거가, 얘에 해당하는 거의 개수예요. 초파, 그지? 두 글자, 그지? 루피 두 글자, 상디, 조로, 해적왕 세 글자, 그죠? 이렇게 해서, 요, 그, 각각에 대한 숫자의 의미, 그죠? 이 의미가 요 각각의 문자의 개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해오신 거야. 네임에 해당하는 거가 하나씩 뭐가 들어와? 초파가 처음에 들어와요. 이런 식이죠. 자, 이렇게 처음에 들어온 게 초파. 초파에 대한 게 내려가요. 초파. 조파 이렇게 조파 내려가면은 조파에 해당하는 거에 개수 렌에 해당하는 거 개수 세주는 거죠. 개수를 세주라 하면은 글자의 개수가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2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과정을 뭐까지 해주관까지 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의 개수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은 샵 분석 처리를 하고 요 뒤에 부분에 해당하는 걸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그지? 하신 상태로 if 구문에 해당하는 걸 달아내실 건데 if는 조건 구문이에요. 그래서 얘네에 해당하는 개수가 2 이상 이상보다 초과죠. 2초과. 그러면은 2를 포함하지 않고 3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지금에서 해적왕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뽑히게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if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해당하는 이 조건을 먼저 이렇게 써주고 이 조건이 다 작성이 됐으면 앞에다 if 이렇게 써서 세미콜론 엔터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그렇게 된 거를 이제 출력을 해주자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을 하시면 결과값에 해당하는 게 해적왕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해적왕이 뜨고 이 해적왕 한 다음에 어제 배우셨어요. 쉼표 이렇게 하시는 네 항상 한 칸을 띄워주는 구조다. 왔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다 하시면 해적왕 한 칸 띄고 왔나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더라. 혹은 여기를 뭘 하시면 돼요? 더하기에 해당하는 거 그지? 이거 이렇게 하나 쓰고 여기를 뭘로 또 쓸 수 있다? 이 더하기로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여기를 한 칸 띄었으면 지금처럼 위에랑 똑같이 밑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자 그리고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게 뭐다? F스트링에 해당하는 거다. F스트링에 해당하는 거는 더하기랑 이렇게 쌍따옴표 이런 것들을 없애고 대신에 여기에다가 변수일 때 뭘로 쓰더라? 브레이스 가로로 쓰더라. 그지?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지금처럼 그죠?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어제 일반적인 경우가 플러스를 좀 많이 했죠. 이렇게를 제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쉼표에 해당한 스타일로도 많이 했고 끝판왕, 요즘에 끝판왕은 이 F스트링을 많이 쓰더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셨어요. 이런 걸 확인을 해봤고요. 자, 또요. 자, 이 부분에다가 여기까지 일단은 코드 드릴게요. 따라오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마도 뭐 이렇게 조금은 다 쳤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시고, 자, 어제 이제 해보셨던 거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코드 셀인데, 텍스트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텍스트 셀에 해당하는 게 보이더라. 텍스트 셀에 해당하는 거는, 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마크다운 기능을 동작을 시키는 것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출력과 저렇게 쓸 거예요. 자, 얘는 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점, 출력, 입력, 그리고 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블럭으로 잡고 자, 여기에다가 T 한 번, B 한 번 이렇게 해서 T에 해당하는 게 타이틀, B에 해당하는 게 볼드, 그죠? Shift 엔터 실행.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목차라고 하는 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지? 보이게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게 첫 번째 레벨의 제목이에요. 또요, 이 텍스트를 눌러서 샵을 두 개를 쓰고 만약에 뭐 1-1 점 출력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레벨이 내려가면서 정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많이 쓸 거예요. 이런 것들 많이 쓸 거니까. 그죠? 지금처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억이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책에 다뤄지는 파이썬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다. 파이썬은 설치했다고 가정하고 진행, 우리 콜앱에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다 돼 있고요.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기다 라고 돼 있어서요. 이 부분에 텍스트 눌러서 샵 두 개 혹은 여기 있는 t를 두 개 이런 식으로 누른 다음에 프린트 이게요. 프린트 자, 함수로 출력하기 이런 식으로 저는 두껍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그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이제 프린트 구문을 가장 많이 썼을 건데 여기에 이제 수치 데이터 이렇게 긴 거 말고 뭐 짧은 거 하죠. 2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하죠. 2의 3승에 대한 거는 2를 3번 곱한 거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거 프린트 구문에 해당하는 거에 곱하기 곱하기 이런 것들을 지금 산술연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제 확인해 보셨고 자, 내려와서 자, 프린트 함수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수치에 해당하는 거를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숫자만 되냐? 아니요. 뭐래요? 텍스트 출력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텍스트 출력을 할 때에는 앞뒤로 홀다운표 혹은 쌍따옴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하셔가지고 여기는 헬로 월드라고 돼 있는데 뭐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할 때는 현재 보이는 것처럼 앞뒤로 홀다운표 혹은 앞뒤로 쌍따옴표 위에는 밑에는 홀다운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동작을 시켜내시면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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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강사님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에 해당하는 거랑 숫자에 해당하는 거에 데이터형은 이 숫자에 해당하는 거, 현재 보이는 거는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뭐다? 인트형이다. 인트라고 하는 거는 정수라는 뜻이죠. 정수고. 자, 밑에 보이는 거는, 이거는 문자열형이죠. 그래서 문자열은 여에다가 여기 리을 거의 다 붙여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개, 문자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문장이기 때문에 문자 여러 개. 그죠? 문자 열, 얘는 우리 데이터형으로는 str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문자 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셨고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은 뭐다? 이거 형변환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로 안에 작업표 안에 원하는 텍스트 이렇게 넣게 되면은 텍스트가 출력이 되더라. 그죠? 그렇고, 자, 작업표 안에 다른 값을 넣게 되면은, 그죠? 원하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더라. 그 다음엔 변수라는 개념이 있네요. 자, 텍스트 하나 누르고, 자, 여기도 두 개 해서 변수, 죠 두껍게 처리할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변수는 변하는 값이다. 그래서 이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저장 공간인데 이 저장 공간에 이 물에 해당하는 거를 먹거나 혹은 물에 해당하는 거를 다시 더 채우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저장된 값이 이 그 물통의 이 저장 공간의 최종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글귀는 어떤 부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뀌더라. 그지?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녕하세요 신호욱 교수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코딩을 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에 해당하는 거를 이름을 줍니다. 그죠? 어떤 이름을 줘요? 그죠? 그런 거가 name이라는 이 변수 네이밍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개념에 해당하는 거가 하나의 값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를 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하더라. 그죠? 영어로는 variable.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name에 해당하는 이런 변수에다가 음. 자, 파이송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것도요, 이 값이 먼저 있는 거야. 파이송이라는 이런 문자열에 해당하는 값이 있으면 이 값을 이 변수에 해당하는 데에다가 대입한다. 그죠? 그래서 어제, 이 대입 연산자 우측으로 요게 뭐 갈 수 있다? 값, 그 다음에 변수, 함수, 뭐 등등에 해당하는 거. 한마디로 오면은 모든 게 올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자, 이 대입연산자 좌측으로 좌변이라고 하는데 좌변에는 변수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린트 name이라고 하시게 되시면은 파이썬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name에 해당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name에 해당하는 게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다. 로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자, 내려가셔서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임의 파이썬 코드는 네임이 변수고 눈에 해당하는 게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대입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대입 연산자라고 얘기를 한다. 내려가서 자, 그러면 뭐 변수의 이름에 해당하는 거 네임이라고 반드시 해야 되냐? 네가 마음이다. 그 얘기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그죠? 변수의 이름은 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의 제한적인 규칙을 제외하면 어제 얘기했죠. 변수 네이밍에 해당하는 거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파이썬의 예하고에 해당하는 if 혹은 뭐 true 이런 것들에 값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네,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변수에 해당하는 이름이 만약에 글자가 두 개. 예를 들면 어제 이런 거 있었어요. my underbar name. 이 my도 의미가 있고 name도 의미가 있어요. 이럴 땐 언더바로 연결해서 my name에 해당하는 변수 이렇게 하셔서 신동욱 이런 식으로 넣는 이런 것들 어제 배우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변수 네이밍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자, 우리는 이게 이렇게 이제 보시도록 하죠. 이 변수에는 문자열이 들어가도 되고 숫자도 들어갈 수가 있더라.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수에는 자, 1024에 해당하는 이 값을 집어넣고 프린트해서 A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하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다? 네임에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파이송 A라는 문자열을 넣고 프린트해서 어떻게 해요? 예, 아까 했던 것처럼 네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더하기 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배웠던 거는 F스트링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더라. 플러스 없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에는 브레이스 가로 이렇게 달아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사운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파이송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제 배웠던 내용들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고
자, 이제 밑에 나오는 것들, 이제 플러스 기호에 해당하는 거, 이게 연결 연산자라고 했어요.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거는 그걸 연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샵에 해당하는 걸로 시작하는 문장, 이런 것들은 코드의 실행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샵은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코드에 대한 설명 적을 때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저는 이 우측에다가 말고 위에다가 많이 해요. 주석은 이런 식으로. 코드 오른쪽에 쓸 수도 있습니다. 로 되어 있는데 주석은 코드에 대한 설명이다. 자, 주석은 코드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언더키디는 제가 어릴 때 우주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분의 나이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2020 네임 화이팅. 2020 숫자, 네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원더키드니까 아니, 문자. 여기도 문자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덧셈에 해당하는, 연결연산자로 하면 에러가 뜹니다. 왜요? 타입이 틀려요. 숫자, 문자, 문자.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도 어제 보셨어요. 그지? 뭐래요? unsupported 지원하지 않아요. operate가 이거는 뭐야? 피연산자. 이런 애들이 피연산자예요. 피연산자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타입에 해당하는 거. 그지? 이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의 타입. 한마디로 지금 인트랑 스트링이다. 이게 인트고 이게 스트링이죠. 그래서 뭐예요? 어, 이렇게 타입이 다르면은 이 연결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 더하기 연산자는 지금 좀 에러가 있다. 근데 뭐다? 이렇게 쉼표로 쓰게 되면은 이 데이터 타입이 달라도 연결은 해줘요. 연결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쓰면 무조건 쉼표에 있는 데가 한 칸 띄어쓰기가 되더라. 여기, 여기.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다? 위에서 배웠던 F 스트링이다. F 스트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걸 얘기를 드렸고 F 스트링을 하게 되면은 쌍따옴표 여기도 없애고 더하기 없앨게요 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다 F3 했기 때문에 이 네임에 해당하는 걸 뭘 할 수 있다? 브레이스 가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 그러면 현재 나오고 있는 것 자체 2020 자체가 벌써 이제 문자열로 돼버렸네요. 이렇게 이제 돼버리고 문자열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죠? 그래서 F3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다? 숫자죠, 여기는. 여기는 숫자, 여기 문자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엔 뭐다?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F 스트링을 쓰게 되면은 그냥 거의 만능이에요. 완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형이 달라도 정상 출력을 해주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인풋이네요. 인풋에 해당하는 거. 자, 여기다가 인풋 함수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인풋은 이제 특정한 이 성질이 있다고 했어요. 인풋은요, 키보드로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받는 함수예요. 받는 함수인데 이거는 항상 뭐예요? 문자열 데이터형으로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받은 거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예, 네임에 해당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습니다. 네임에 해당하는 변수에 집어넣고 프린트 하셔서 타입을 한번 보자. 타입, 네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입력하신 단어, 신동욱이라고 했다 칩시다.
이렇게 하시면 이 타입에 해당하는 걸 확인을 해준다. 그지?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입력할 값을, 자, 이렇게 안내 메시지를 탑재해서 쓸 수가 있는데,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안내를 해줬는데요. 만약에 40이라고 이렇게 입력했어요. 40 입력을 하셔도 결과는 스트링이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40에 해당하는 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가 40을 입력을 하더라도 인풋에 해당하는 함수는 앞뒤로, 그죠? 홀수함표 형식,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문자 열형 숫자. 자, 이렇게 문자열 데이터형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산을 하실 때는 뭐가 필요하더라? 쭉 이제 가시면 밑에 있나 모르겠네요. 예, 예,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이 에이지 언더바, 에이지 바 4, 에이지 바가 아니라 에이지 빼기 4, 에이지 빼기 4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에이지 빼기 4를 하시면 이제 에러가 나실 거예요. 에러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ag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썼고요. 자, 여기에다가 input 하셔서 i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age에 해당하는 값을 받아서 뭘 할 거야? 빼기 4를 할 겁니다. 빼기 4를 할 건데 이렇게 그냥 쓰시면 결국에는 뭐다? 에러가 떠요. 자, 뭐 40이다. 자, 이렇게 해서 뺐어요. 에러에 해당하는 거, 이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string int에 해당하는 거는 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가 string이고, 여기가 int. 그래서 여기 빼기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밑에 이제 보는 것처럼 쭉 이제 좀 빨리 가고 있네요. 자, 우리가 str은 string이고, 이건 문자열이고, 인티저는 인티저, 이건 정수다.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자, 문자열에서 정수형에 해당하는 값을 빼려고 해서 에러가 났다. 요 에러의 의미죠. 요 에러의 의미고. 자, 그래서 25라는 건 숫자로 이렇게 입력을 우리가 했는데 사실 인풋으로 하게 되면은 문자열 타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tr 인티저 중에 이제 연산을 하시려면은 어떤 걸 어떤 타입을 바꿔야 되냐? age에 해당하는 거에서 4를 빼려면 age에 해당하는 게 지금 문자열이니까 age에 해당하는 걸 정수 타입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에 이 age에 해당하는 걸 인티저로 바꿔가지고 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밑에다 놓고 자 여기 부분을 인티저라고 이렇게 하셔서 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40 이렇게 다시 입력을 했을 때 36이라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 받자마자 인트 형변환, 그지? 인트 형변환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를 가져다가 뺄 수도 있고, 그지? 40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트 강제 형변환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분들 어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네요. 자,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한번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자, 그래서 자, 네임에 해당하는 변수에는 일단은 인풋을 통해서 받아요. 자, 어떤 걸 받을 거야? 자,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ge에 해당하는 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인풋으로 이렇게 받을 건데요.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 거고요. 자, 걔를 얘는 인트로 바로 그죠? 예, 정수형으로 바꿔서 age라는 변수에 대입을 하네요. 자, 이렇게 된 거를 프린트해서 출력을 하실 건데 자, fstring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fstring 쓸 거고 안녕하세요. 뭐뭐님 그죠? 지금 저는 처음에 그죠? 몇 살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자, 쓰신 상태에서 이 부분에 안녕하세요 뭐뭐님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브레이스 가로를 쓰고 여기 변수 네이밍에 해당하는 거 네임님
그죠? 그러면 이 인풋으로 받은 여기 인풋으로 받은 거를 가져다가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뭐뭐 살인지 이 부분에다가 또 뭐다? 어, 여기에 이렇게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age-4라고 돼 있어. age-4. 자, 이렇게 하시면요. 여기는 스트링으로 뭐다? 문자열로 강제 변변을 했어. 이 부분을 했는데 우리가 F스트링을 쓰게 되면 그런 게 필요가 없더라. 그죠? 네, 그런 게 필요가 없더라. 자, 그래서 이름에 해당하는 걸 신동욱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나이에 해당하는 걸 40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자, 여기 보이죠? 신동욱님 나오고 자, 여기 나오죠, 그냥.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름을 본인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나이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신동욱님. 저는 처음에 36살인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오늘 복습 좀 해보시고 있고요. 우리 지금 10시 6분 지나고 있는데 10시 20분까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연산자 사용하기부터 또 병아리 반에 해당하는 영역을 다 하고 일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